다룰 내용이 오늘하고 내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너무 다룰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아가지고 이런 거는 정말 더 간략하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문제 8번 같은 경우는 뭐 답은 3번이고 3년이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제 그 4교시 행정사 실무법에서 행정심판법인데 이거는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지 뭐 이렇게 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성이랑 70명이죠. 그 다음에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그 다음에 3년 1차죠. 네. 참고로 비상임위원은 2년 그리고 2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죠. 상임위원은 3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의 경우에도 재결과 마찬가지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구성 이 정도는 알아두자. 네. 그 다음에 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무효 등 확인 심판과 부작위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에는 제소 기간에 적용이 없다. 네, 무효는 취소와 달리 언제나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심판법 조문들은 이제 심판법 이제 그 행정심판 사례가 나오면 이제 사례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원고적격, 대상적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점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마 취소 심판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거예요. 뭐 거부처분 취소 심판이나 그냥 취소 심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무효 확인 심판이나 부작위 뭐 의무이행 심판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두고 1차 때 공부했던 거죠. 이런 다 조문들 내용이고 그다음 조정의 경우에는 재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결의 송달, 재결 끝났으면 재결 정본 송달해야죠. 법원에서 판결했으면 판결 정본 송달하듯이. 그 다음에 재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재결하고 나서 직접 처분이 안 되는 사안은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안 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간접강제도 적용하죠. 그래서 돈으로 배상하게끔 말을 안 들으면 돈으로 대신하게끔.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청구는 안 되죠. 재결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판결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할 수 없죠. 기판력이죠. 그게 마찬가지로 재결도 하는 건 다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재결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 또 조문들 내용이고 미 중앙행정심판회와 협의해라. 이런 것들 다 조문 내용이고 그냥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문제 9번 공법상 계약. 네. 해설은 다 이미 학원 해설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건질 판례는 이렇게 3번 중소기업 판례. 이게 정보화 지원 사업 조금 2015년이면 거의 10년 가까이 됐죠. 모르겠어. 최근 판례는 아닌데 행정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인 이렇게 종료를 시키게 되면 이거 무슨 권력적 행위 아니냐. 그래서 이거 항고소송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랍니다. 예.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반환하라고 뭐 이렇게 했답니다. 이런 환수 통보들은 뭔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처분 아니야? 이거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야 그 이제 행정심판에 대해서 그런 이제 불복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들이 진행이 되니까 보통은 처분에 관한 걸 내겠죠. 이건 객관식이니까 처분인 것도 내고 처분이 아닌 것도 내지만 사례에서는 보통 아마 처분을 낼 겁니다. 근데 이제 숙지는 해둬야겠죠. 그리고 이제 실무하면서도 이제 뭐 이런 그 업무들 많이 있으니까 실제 실무와도 관련이 있고 일방적인 의사표시 종료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것 때문에 곧바로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단다. 그래서 이런 판례 내용도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구체적 개별적 또 나오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그쪽에서 종료시켰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사건. 그래서 쭉쭉쭉쭉. 그 다음에 4번 산단 해지 통보. 이것도 객관식에서 맨날 보는 판례죠. 조금 자세히 보면은 입주 변경 계약 취소. 산업단지에서 하는 거죠. 입주 변경 계약 취소는 행정청이 관리권리자부터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거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아까 검토해본다고 그랬죠. 아까 중소기업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산업단지 여기에서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처분이니까.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이익과 이렇게 취득했을 경우에 종전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거는 행정청은 행정처분한 뒤에도
그 처분이 뭔가 법령에 맞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다른 법령의 근거 없이도 스스로 이거를 취소할 수 있죠. 이미 취득한 국민의 이거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비교 교량해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와서라도 지금이라도 다시 원복시켜야 될 어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무한정 행정청 멋대로 하면 당연히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건 당연히 행정청이 증명해라. 아, 이게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던 처분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황당하죠. 이익이 침해되죠. 기존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직접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걸 증명해라.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 관련 판례에서 있었네요. 그 다음에 5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도 객관식에서. 네. 이것도 나름 2021년도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례 문제로 구성해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판례 요지들을 잘 봐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다발에다가 쓸 재료들이죠. 네. 침익적 행정처분은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 네. 그렇죠? 여기까지는 다 씁니다. 네. 여기까지는 아마 다발에다가 다 쓸 거예요. 근데 요 내용까지 덧붙여주면 금상첨화죠. 네.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침익적 행정처분에 반대되는 개념이 수익적 처분이죠. 네. 수익적 처분에 비해서 어떤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뭐 예를 들면 국민 1인당 얼마씩 지급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뭐 저기 하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뭐 형벌을 부과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어떤 뭐 영업 정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격 취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지 확대 해석이나 유치 해석 이런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수익적 처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들에게 뭐 얼마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집단 그룹도 보니까 이 집단하고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이 집단에도 유추 적용해서 나라에서 돈을 지급하겠다. 아, 그럼 땡큐죠. 뭐 모든 국민들이 그 해당 국민들이 다 좋아하겠죠. 근데 그 반대 침익적 처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민감하게 반응할 거고 당연히 그 법에 따라서 이 침익적 처분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따져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확대 해석이나 유치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상대적으로 수익적 처분에 비해서 이런 내용, 요런 몇 줄 덧붙여 주는 게 많은 차이를 낳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입찰 자격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명시해라. 이런 판례 아까 위에서 어제 했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그 보험도 보험 약관에 다 미리 해서 고지를 하라 그랬죠. 그렇듯이 이런 거 처분할 거면은 국민에게 다 알려줘라. 네. 계약서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다 해달라 이거죠. 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구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이거는 그 행정소송과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원이 함부로 행정청의 판단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저기 하다는 거. 근데 이건 행정소송과 관련되고 행정사에서는 행정심판법까지만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법률 유보원칙 넘어갑니다. 지금 문제 13번까지 추측 중 주민투표 안 나오죠. 행정사랑 관련 없고요. 법률관계 이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종합쇼핑몰 나라장터 이거 해가지고 그 조달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행정사 실무에서도 이런 거 이제 상담하고 이거 할 일이 이런 거 이런 쪽 업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실무에서도 그렇고 알아두면 좋습니다. 사례 문제로 뭐 나올 수도 있고요. 2018년도면 뭐 딱 시험 범위 안에 있죠. 5년 안에 있는 거니 5년 정도 된 적이니까. 이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거래 정지를 했나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툼이 되었겠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면 항고소송 행정심판이 처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툴 수 없을 것이고 좀 종합하면 항고소송에 대상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뭐 거래 정지 또 못하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어지간하면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겠죠. 당연히 그 회사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겠죠. 거래 정지됐으면은 그 기간 동안 이용을 못하니까 입찰도 못할 거고 조달청 이 나라장터가 그 관급 공사 같은 거 나라에다가 자재 같은 거 이렇게 납품하고 하는 거죠. 평등 원칙이 이번 살펴야 되는 것도 불구하고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원심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원심은 이게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처분이 아닌